대부분 교육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극상위권 그룹 상위 1% 안에 드는 아이들, 최상위권 아이들, 상위 2% 안에 드는 아이들, 1등급 받는 아이들, 상위 4%에 드는 아이들, 이런 얘기들만 많이 다룹니다.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얘기도 하죠. 이렇게만 공부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절대평가입니까? 상대평가죠. 상위 4%만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1등급을 받나요? 모든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 중에 4%만 또 받는 거죠. 어차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4%만 받는 거기 때문에 1등급 받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확률적으로도 1등급을 못 받을 확률이 96%인 거죠, 내 자녀가. 그러면 1등급을 받아야 보통 스카이 정도 간다라고 하면 내 자녀가 96% 안에 들어서 스카이 정도는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. 보통 상위 한 20% 안에 들어야 지방 국립대라든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갑니다. 그러면 내 아이가 상위 20% 안에 드는 것보다는 80% 안에 들 확률이 높겠죠. 그럼 내 자녀 같은 경우는 지방 국립대나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. 초등학교,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.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라 얘 실력을 몰랐을 뿐이고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실력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. 뭐 문제 유형이 다르거나 공부하는 깊이가 차이가 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고 초중은 절대평가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.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3등급이면 원래 초중에도 3등급 수준인데 몰랐을 뿐인 거죠. 잘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 뿐입니다. 1등급 정도 받겠지라고 근거 없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뿐이죠. 그러니까 내 아이가 3등급 수준이면 고등학교 가서도 3등급이 되는 겁니다. 내 아이가 4등급 수준이면 고등학교 가서 4등급 수준이 되는 거고요. 다른 이유는 없어요. 상대평가로 하면 그렇게 줄 세우기가 되는 거죠. 원래 그렇게 줄이 세워져 있었는데 초중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알게 된 것 뿐입니다. 따라서 부모라면 내 아이가 1등급 상위 4% 안에 못 들 가능성이 높겠구나, 2등급 상위 11% 안에도 못 들 가능성이 높겠구나, 3등급 상위 한 23% 안에도 못 들 가능성이 높겠구나, 내 아이는 77% 안에 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77%면 뭡니까? 4에서 9등급이죠.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. 대부분 1등급 들어갈 것들만 얘기를 하죠. 1등급은 4%만 들어가니까 나머지 96%는 못 들어갑니다. 그럼 1등급을 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, 3등급도 못 들어가서 인서울이나 지방 국립대도 못 들어가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,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자녀 교육이나 방향성들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. 판단하기 힘들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. 4%는 뭡니까? 25분의 1이니까 25명 중에 1등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중학생들도 아이들 물어보면 대충 감으로 이 정도 등수 될 것 같아요 라고 아는 경우가 많아요. 수학 같은 경우는 너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? 그럼 물어보면 뭐 자기 시험 점수 같은 경우 가지고도 판단을 해보기도 하고, 혹은 어떤 아이들은 경시도 하고 뭐 고등선행도 엄청 나오고 그러면서 얘네들보단 내가 뒤질 것 같다라고 판단도 하면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. 우리 반 30명 중에 한 10등 정도 하는 것 같은데? 자, 그럼 30분의 10이면 3분의 1이죠. 곱하기 100 하면 33.3%가 나옵니다. 자, 이거는 4등급입니다. 1등급부터 9등급까지. 그럼 내 아이는 4등급 안에 드는 아이죠. 이 4등급 안에 중학교 때 드는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1등급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. 4등급이었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4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물론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는 중학교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고등학교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위 4% 안에 들어갈 방법, 상위 4%의 공부법, 상위 4%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들만 너무 매몰돼서 따라가지 말고 내 아이가 상위 4%는커녕 상위 20% 안에도 못 들 가능성이 높다. 4에서 9등급일 가능성이 높다. 4에서 9등급은 인서울이나 지방 국립대를 못 들어가는 그런 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아이를 지도해 나갈지, 예를 들면 아이의 취향이나 적성을 파악을 해서 특성화고를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. 아니면 일반고를 가서 대학을 보낸다라고 해도
내 아이가 4에서 한 9등급 정도 아이라면, 즉 100분위로 한 80% 안에 들어갈 정도의 아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향성 자체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무조건 학원 보내고 수동화되게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비록 상위 20% 안에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커서 자립해가지고 스스로 살 수 있게끔 얘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지지해주는 방법이라든지, 아니면 공부 같은 경우도 좀 약한 과목들 같은 경우는 기초를 좀 쌓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든지, 그래서 얘가 나중에 혼자 공부를 다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초가 없어서 발목 잡히는 게 없게 한다라든지, 기존에 4%에 매몰돼서 이렇게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겠지라는 공부 방식에서 탈피해서 얘가 상위 20%에도 못 들어가서 인서울이나 지방 국립대도 못 들어갔을 때도 얘가 주체적으로 자립해서 앞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20살이 넘었을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4%가 아닌 96%, 아니면 상위 20%가 아니면 80%, 이 안에 내 자녀가 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. 그랬을 때 내 자녀가 20살이 넘고 혹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삶을 개척하면서 자립해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가? 의미 없이 학원에 전기세만 내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것이냐, 아니면 뭔가 다른 부분들을 생각을 할 것이냐,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더 얘의 적성이나 얘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지지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는 방법이 있겠죠.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들어가도 본인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그런 부분들을 찾게끔 도와주고, 그 부분을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 관련해서 또 취업을 하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해주는 방법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게 다 1등급 목표로만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은커녕 3등급 안에도 못 들어가서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학원을 가거나 학교를 다니는 게 지금 현실이죠. 맹목적인 그 목표에 어차피 안 되는데 거기에 매몰돼서 안 되는 걸 하게끔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안 되는 거 그냥 인정을 하고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자립해서 얘가 나중에 커서 원하는 것들을 직장 생활 해나가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. 모두 A라는 플랜에 맞춰서 갈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4%가 아닌 96%, 그리고 상위 23%가 아닌 77%, 그 아이들에 대한 고민, 아이들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가야 나중에 자립해서 의미 있는 삶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,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